Dubro Suspicion Files. 지금 화면에 딱 한 단어가 보이죠? 성추행. 이 단어 하나가요, 무려 20년 가까이 풀리지 않았던 한 미제 사건의 정말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검색한 단어가 바로 긴급신고번호 112입니다. 정말 절박하게 도움을 청하려 했던 그 시도. 하지만 이 검색은 안타깝게도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자, 이 마지막 검색 기록. 이게 대체 19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흐른 뒤에 벌어진 정말 충격적인 어떤 폭력 사건과 어떻게 연결이 된다는 걸까요? 한번 따라가 보시죠. 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한 학생이 갑자기 사라졌고요. 수사는 뭔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결국 19년 만에 한 용의자의 억눌렸던 분노가 폭발해버린 바로 그 사건입니다. 시간이 훌쩍 흘러서 2025년입니다. 갑자기 어떤 남자가 나타나는데요. 마스크에 파란색 수술용 장갑까지 끼고 실종된 한 여성의 등신대, 그러니까 실물 크기 사진을 정말 격렬하게 부수는 장면이 CCTV에 그대로 찍혔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바로 2006년 실종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던 겁니다. 이게 그냥 화풀이가 아니었어요. 심리학자들은 이 행동이, 그러니까 그녀의 형상을 부수는 이 행동이 19년 전에 원래 범죄를 상징적으로 다시 한번 저지르는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정말 소름 돋는 부분이죠. 자, 그럼 이 미스터리의 중심에 있는 이윤희 씨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냥 사건 파일에 적힌 이름,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29, 한창 꿈 많고 미래가 정말 기대되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프로필을 좀 보세요. 이화여대에서 통계학이랑 미술, 복수 전공을 했어요. 그러다가 수의사가 되겠다는 어릴 적 꿈을 이루려고 전북대학교 수의학과로 편입을 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결심이고 그만큼 목표의식이 뚜렷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졸업을 딱 한 학기 남기고 사라진 겁니다. 심지어 사라지기 바로 전날에는 핸드폰 소매치기까지 당했다고 해요. 자, 이제 사건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2006년 6월 6일, 그녀의 마지막 순간들을 재구성해 볼 텐데요. 정말 숨막히는 긴장감이 흐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바로 그녀의 컴퓨터 안에 있었습니다.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새벽 2시 반쯤 과종강청회에서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자리를 뜹니다. 그리고 한 남학생, 바로 용의자 A가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따라 나서죠. 2시 58분, 집에 도착했는지 컴퓨터가 켜집니다. 그런데 딱 3분 뒤인 3시 2분에 인터넷 활동이 완전히 멈춰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새벽 4시 21분에 컴퓨터가 꺼졌다는 겁니다. 평소엔 절대 컴퓨터를 끄지 않는 습관이 있었다고 하는데 말이죠. 바로 이 3분, 이 짧은 3분이 사건의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컴퓨터를 켜자마자 2시 59분부터 3시 1분 사이에 성추행이라는 단어를 검색합니다. 뭔가 끔찍한 일을 겪었다는 신호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112를 검색해요. 신고 방법을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3시 2분, 모든 게 갑자기 뚝 끊겨버립니다. 누군가 외부의 힘이 개입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검색 기록이 끊긴 3시 2분부터 누군가 컴퓨터를 끈 4시 21분까지 이 80분, 이 사라진 80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타깝게도 이 미스터리를 풀 수 있었던 기회는요, 정말 어이없는 치명적인 실수 몇 개 때문에 사실상 시작부터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실수들을 좀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첫째, 경찰은 이걸 그냥 성인 가출 사건으로 치부해버렸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수색이 늦어졌죠. 둘째, 이게 정말 최악인데 걱정하는 친구들이 방이 너무 지저분하다고 하니까 경찰이 그럼 치워도 된다고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아주 깨끗하게 청소를 해버렸고 지문 하나, 머리카락 한 올 남지 않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컴퓨터 하드디스크조차 압수 후에 경찰이 접속하면서 데이터의 무결성이 훼손됐습니다. 정말 총체적 난국이었죠. 그리고 현장에서 사라진 물건들도 정말 이상합니다. 작은 찻상이 하나 없어졌고요. 나중에 아버지가 쓰레기 더미에서 상판만 발견했는데 다리 4개가 전부 다 나사가 풀린 채로 사라진 거예요. 공구함에 있던 망치도 없어졌고 가방에 있던 동물용 마취제 한 병도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대체 이걸 다 어디에 쓰려고 가져간 걸까요? 자, 처음부터 경찰의 수사망에 딱 걸린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 줬다는 마지막 목격자인 동기, 용의자 A입니다. 2006년 당시 A의 행동과 10년이 지난 2025년의 행동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2006년에는 자기는 그냥 집 앞까지만 데려다 줬다고 주장했죠. 그날 입었던 옷도 버렸다고 했고요. 심지어 친구들이랑 같이 방을 청소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컴퓨터 기록이 삭제돼 있었어요. 그런데 2025년에는 어땠나요? 등신대를 부수기 위해 아주 계획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마스크에 장갑까지 끼고 칼로 등신대의 목 부분을 상징적으로 그었죠. 이건 19년 동안 억눌려왔던 공격성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결국 붙잡히고 나서 경찰한테 한 말이 이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범인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서 스트레스받아 화가 났다. 이게 나는 결백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 19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나를 의심하냐는 그 분노의 표출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수사는 실패했지만 이윤희 씨의 가족들은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찾기 위한 싸움을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속하고 있죠.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자식이 되면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이제 연세가 80대 후반이신데도 여전히 딸의 사진이 담긴 피켓을 들고 전주 시내를 걸으십니다. 내 딸이 잊히는 걸 절대로 그냥 둘 수 없다는 한 아버지의 마음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죠. 결국 이윤희 씨 사건은요, 증거는 사라지고 시간만 하염없이 흐른 너무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비극의 끝에는 단 하나의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도움을 청하기 위해 112라는 숫자는 입력됐지만 끝내 엔터키를 누르지 못했을 때 그 순간 그 방 안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